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어쩌면 어제 저녁 함께 웃으며 식사했던 가족 주말에 안부를 물었던 친구가 될 수도 있는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는 비극입니다. 우리는 흔히 심장마비가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 고통스러워할 시간이라도 주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잔혹하고 긴급합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혈전, 즉 핏덩어리에 의해 막히는 순간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끊어지고 단 7초 만에 뇌세포는 산소 부족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완전히 멈추기까지는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그야말로 생과 사를 가르는 찰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당신의 생존율을 7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기적 같은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심장마비 환자의 70%는 병원 밖, 즉 집이나 길거리 직장에서 발생하며 이들 중 대다수는 제대로 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해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하거나 살아남더라도 심각한 뇌 손상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당황하고 상식이라고 믿었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며 스스로 생존의 기회를 걷어차 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 7초 생존법은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당신의 뇌와 심장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과학적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고 당신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기 전 우리의 심장은 어떤 경고 신호를, 어떤 비명을 지르며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이 신호들을 미리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생존의 가능성은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가장 전형적이고 흔한 증상은 바로 가슴 통증, 즉 흉통입니다. 하지만 이 통증은 단순히 아프다는 느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마치 거대한 코끼리가 가슴 위에 올라앉아 짓누르는 것 같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 하다. 가슴이 터질 듯이 뻐근하고 뜨거운 불덩이가 들어있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은 보통 가슴 중앙이나 약간 왼쪽에서 시작하여 왼쪽 팔 안쪽을 따라 새끼손가락까지, 그리고 왼쪽 어깨 목턱, 심지어는 등 중앙까지 방사되는, 즉 뻗쳐나가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러한 통증은 몇 분간 지속되다가 잠시 완화되는 듯하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하며 움직임이나 호흡과 관계없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 혹은 단순 근육통으로 착각하고 이 황금 같은 신호를 무시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신호는 극심한 전신 반응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덥지도 않은데 온몸이 식은땀에 흠뻑 젖고 얼굴은 창백해지며 혈압이 떨어져 극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지는 증상이 동반됩니다. 숨을 쉬기 힘들어 마치 물에 빠진 것 같은 극심한 호흡곤란을 느끼기도 하고 속이 메스꺼워 구역질이나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이는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극도의 스트레스와 쇼크 상태에 빠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심장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빨리 뛰거나 빈맥 반대로 아주 느리게 뛰거나 서맥 혹은 불규칙하게 쿵쿵 건너뛰는 듯한 느낌. 부정맥이 든다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는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심장의 전기 신호체계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의미이며 이는 언제든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증상, 즉 짓누르는 방사성 흉통 식은땀과 호흡곤란, 그리고 심장의 불규칙한 박동 중 두 가지 이상이 5분 이상 지속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망설이거나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비상사태를 의미합니다. 즉시 하던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것을 최악의 응급 상황으로 간주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을 이토록 한순간에 멈추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심장 근육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혈관인 관상동맥이 혈전, 즉 끈적끈적한 핏덩거리에 의해 갑작스럽게 꽉 막히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던 수도관이 녹슨 찌꺼기 덩어리로 막히면 물 공급이 완전히 끊기든,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장 근육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말 그대로 질식하며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불리는 질병의 정체입니다. 이 무서운 혈전은 왜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과 같은 위험 요인들로 인해 오랜 시간에 걸쳐 관상동맥 벽 안쪽에 기름찌꺼기 콜레스테롤과 쌓여 만들어진 죽상경화반이라는 혹이 갑자기 터지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이 터진 상처를 이물질로 인식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혈소판과 다양한 응고인자들을 그 부위로 급히 동원하여 피를 굳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생성된 혈전 덩어리가 이미 좁아져 있던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낡고 녹슨 파이프 안에 찌꺼기 덩어리가 갑자기 떨어져 나와 파이프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에 고통을 참고 기다리거나 소화제나 일반 진통제를 먹으며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어떤 분들은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이는 운전 중 의식을 잃어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극도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가슴을 주무르거나 뜨거운 찜질을 하거나 기름을 바르는 등의 민간요법 역시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죽어가는 심장 근육의 범위를 넓히는 황금 같은 시간만 낭비하게 할 뿐입니다. 이 순간에는 1초 1초가 바로 당신의 남은 삶의 질과 생명을 좌우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그리고 상식이라고 잘못 믿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들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실수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생존율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눕거나 가만히 누워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프고 어지러우면 우리의 몸은 본능적으로 눕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뇌로 가는 마지막 혈액 공급 라인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심장마비 상태에서 심장은 이미 혈액을 펌프질하는 힘, 즉 심박출량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몸을 수평으로 눕히면 심장은 중력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온전히 자신의 힘만으로 머리 꼭대기에 있는 뇌까지 혈액을 보내야 합니다. 이는 이미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들고 언덕을 오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뇌는 우리 몸의 산소 소비량 중 20%를 차지하는 매우 예민한 장기이며 단 몇 분만 혈액 공급이 중단되어도 영구적인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119에 신고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119에 신고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신고 후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교통 상황이나 거리에 따라 평균적으로 8분에서 12분이라는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 이 시간은 영혼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매 순간 뇌세포는 죽어가고 있으며 심장 근육의 괴사는 심장 전체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심정지가 발생했거나 살아남더라도 심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심각한 심부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실수는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는 것입니다. 아스피린은 혈전의 주성분인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여 핏덩어리가 더 커지는 것을 막고 막힌 혈관을 뚫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기적 같은 약입니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죽음의 공포에 질린 상태에서 약통을 찾고 약을 꺼내고 물을 찾아 삼키는 일련의 과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약을 찾는데 허비하는 단 1, 2분의 시간이 당신의 생사와 남은 삶의 질을 가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실수는 모두 수동적인 기다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는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생사를 가르는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이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는 스스로 생명의 동아줄을 끊어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심장과 뇌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도 인정한 기적의 7초 생존법, 그 세 가지 황금 수칙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7초 생존법은 심장 전문의들이 수많은 임상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립한 가장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초기 대응법입니다. 단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7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당신의 뇌와 심장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수칙은 즉시 아스피린 300mg을 씹어서 복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전제 조건은 과거에 아스피린에 대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거나 현재 위장관 출혈과 같은 출혈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의사로부터 아스피린 복용 금지 처방을 받은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즉시 아스피린 100ml짜리 3알 혹은 500ml짜리 반알 이상을 복용해야 합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의 사이클로옥시게나제, COX1 효소를 비가역적으로 억제하여 혈소판을 서로 뭉치게 만드는 트롬복산 A2의 생성을 차단합니다. 쉽게 말해 혈전이라는 핏덩어리를 만드는 주재료인 혈소판들이 서로 달라붙지 못하게 하여 혈전이 더 커지는 것을 막고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씹어서 복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알약을 물로 삼키면 위에서 녹아 장을 통해 혈액으로 흡수되기까지 최소 20분에서 30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아스피린을 잘게 씹어서 혀 및 점막으로 흡수시키면 단 5분 만에 혈액 속으로 들어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20분의 시간 차이가 죽어가는 심장 근육의 범위를 결정하고 당신의 생존율을 좌우합니다. 평소에 씹어먹기 편한 100mg짜리 어린이용 아스피린이나 혹은 일반 아스피린을 미리 갈아서 가루 형태로 작은 봉지에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황금 수칙은 절대로 눕지 말고 등을 30도에서 45도 각도로 기댄 채 앉는 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모든 활동을 멈추고 벽이나 소파 혹은 침대, 머리맡에 비스듬히 기대 앉으십시오. 이 자세는 중력의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힘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하는 데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자세입니다. 또한 상체를 세우면 폐를 압박하던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 폐의 용적이 확보되면서 호흡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양 전부하를 줄여 이미 지쳐있는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절대로 눕거나 서 있거나 걷지 마십시오. 세 번째 황금 수칙이자 가장 적극적인 생존 행동은 바로 깊은 호흡과 강한 기침을 반복하는 것, 즉 기침, 심폐소생술, 커프, CPR입니다. 이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심폐소생술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숨을 최대한 깊게 폐가 터질 듯이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애취가 아닌 가래를 뱉어낼 때처럼 쿨럭, 쿨럭 하는 소리가 나도록 강하고 길게 그리고 폭발적으로 기침을 합니다. 이 과정을 약 2초에 한 번씩, 즉 1분당 30회 정도의 속도로 구급차가 올 때까지 혹은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말고 반복합니다. 이 행위의 과학적 원리는 놀랍습니다. 깊은 호흡과 강한 기침은 흉곽 내의 압력을 급격히 높였다. 낮추기를 반복하는데 이 압력 변화가 심장을 물리적으로 직접 쥐어짜 주어 혈액을 뇌로 펌프질하는 효과를 냅니다. 마치 당신의 가슴이 하나의 거대한 수동 펌프가 되어 멈추려는 심장을 대신해 뇌의 생명줄과 같은 산소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행동, 즉 아스피린 씹기, 기대 앉기, 그리고 기침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시에 반드시 주변에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마트폰의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해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가슴이 아픕니다. 심근경색이 의심됩니다라고 정확히 말해야 구급차가 상황의 위급함을 인지하고 심장 제세동기와 같은 전문 장비를 갖추어 더 빨리 출동할 수 있습니다. 이 3단계는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위대한 7초입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7초 생존법을 즉시 시행했다면 이제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지옥 같은 몇 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시간 동안의 행동 역시 생존율과 후유증의 정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과 산소 확보입니다. 우선 7초 생존법의 두 번째 단계인 기대 앉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몸을 최대한 움직이지 마십시오. 불안한 마음에 몸을 뒤척이거나 걸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불필요한 움직임은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을 주어 산소 소모량을 급격히 늘리고 이는 심장 근육의 손상을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넥타이나 꽉 조이는 셔츠의 윗단추, 허리띠 벨트를 풀어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주변에 창문이 있다면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가 최대한 많이 들어오게 하여 폐로 가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혼자 있는 상황이라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힘을 내어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미리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을 부수는 등의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집 안으로 들어와 당신을 구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절대로 환자 혼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가족이나 동료가 있다면 환자 곁을 끝까지 지키며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주고 괜찮아질 겁니다. 구급차가 곧 도착할 거예요 라고 격려해야 합니다. 극심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불안감은 교감신경을 극도로 자극하여 카테코라민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이는 혈관을 더욱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비정상적으로 높여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곁에 있는 보호자는 환자의 호흡과 의식 상태를 10초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호흡 헐떡임을 보인다면 이는 심정지가 발생했다는 신호이므로 즉시 환자를 바닥에 편평하게 눕히고 119 상황실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자세로 심폐소생술 CPR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결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1초 1초를 적극적으로 사수해야 하는 시간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을 넘기고 무사히 퇴원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심장마비는 평생에 걸쳐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며 진정한 싸움은 병원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재발을 막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정기적인 심장 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심전도 심장 초음파 운동 부하 검사, 혈액 검사, 특히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통해 자신의 심장 상태와 혈관 건강을 꾸준히 추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심장마비의 근본 원인이 되었던 기저질환, 즉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이전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공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의사가 처방한 항혈 소판제 베타 차단제, 스타틴 계열 약물 등을 절대로 임의로 중단하거나 거르지 말고 정확한 용법과 용량을 지켜 복용해야 합니다. 혈압과 혈당 체중을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기록하고 정상 범위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식단에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동물성 지방 삼겹살, 갈비버터 튀긴 음식 과자나 빵과 같은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꽁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넷째, 심장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독인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하며 술 역시 하루 한두 잔 이내로 엄격하게 절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운동은 손상된 심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심장 재활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강도를 높여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에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을 하루 10분 이상 습관화하여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교감신경의 항진을 억제하며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당신의 심장은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건강하게 박동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설명이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지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60세인 한 남성분은 집에서 혼자 TV를 보던 중 갑자기 가슴에 거대한 바위가 얹힌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과거에 제가 알려드렸던 7초 생존법을 기억해냈습니다. 즉시 상비약통에서 아스피린 세알을 꺼내 미친 듯이 씹기 시작했고 동시에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스피커폰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10분 동안 그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호흡, 기침을 반복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었지만 이 완벽한 초기 대응 덕분에 뇌 손상 없이 무사히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 스텐트 시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시술을 집도했던 의사는 그의 침착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스스로의 생명을 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연배의 68세 한 여성분은 비슷한 증상을 겪었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약 30분간 고통을 참았습니다. 결국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 근육의 상당 부분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괴사하여 심각한 심부전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목숨은 건졌지만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밤이면 누워서 잠을 잘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72세의 한 어르신은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평소에 저와 같은 의사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두었던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즉시 아버지의 입에 씹는 아스피린을 넣어주고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정확한 자세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빠르고 정확한 대처 덕분에 아버지는 병원 도착 전 심정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현재 건강을 고생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심장마비의 결과는 운명이 아니라 그 짧은 순간의 정확한 대처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울 시간입니다. 더 이상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말고
오늘 당장 실천에 옮기십시오. 첫째 날과 둘째 날, 오늘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호흡, 기침, 신고, 방법을 소리내어 함께 연습해 보십시오. 실제 상황에서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으로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닌 몸이 기억하도록 실제 상황처럼 반복 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 집안에 가장 잘 보이는 곳, 예를 들어 냉장고, 문이나 전화기 옆에 100, 지구와 가족 비상 연락망, 그리고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큰 글씨로 적어 붙여두십시오. 그리고 약국에 가서 씹어먹는 어린이용 아스피린 100mg를 구입하여 구급상자 안에 반드시 구비해 두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약이 아니라 당신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매일 아침 기상 후와 잠들기 전 5분간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을 실천하고 저녁 식사 후 30분간 가족과 함께 가볍게 걷는 습관을 시작하십시오. 일곱째 날 혈압계와 혈당계를 구입하여 정기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가족 모두의 건강 수치를 공유하며 서로의 건강 지킴이가 되어 주십시오. 그 후 3개월 동안 건강한 지중해식, 식단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견과류 위주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병원 검진을 꾸준히 유지하십시오. 이 계획은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당신의 가정을 갑작스러운 비극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사랑이 담긴 방패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당신의 생명을 구할 핵심 중의 핵심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당신의 뇌리에 깊이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해야 할 행동 원칙입니다. 첫째, 깊게 숨쉬고 둘째, 강하게 기침하며 셋째, 즉시 아스피린을 씹고 넷째,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십시오. 이 4가지 행동은 하나의 세트처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금기 행동들입니다. 절대로 직접 운전하거나 환자를 자가용으로 이송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냥 눕거나 참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의사의 처방 없는 원인 불명의 진통제나 민간요법에 의지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간단하고 명확한 원칙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7초 생존법은 단순한 응급 처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자 과학적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이 3가지 작은 행동, 즉 호흡, 기침, 신고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한 가정을 지키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지식을 당신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고 함께 모여 연습하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언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3가지 작은 행동이 하나의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미처 다루지 못한 매일 아침,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5가지 작은 습관만으로도 심근경색 발병 위험을 50%나 낮출 수 있는 놀랍고도 간단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